안녕하세요. 백발마녀 조혜정 변호사입니다. 제가 백발로 바꾼 거 다 알고 계시죠? 이제부터는 쭉 백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제가 얼마 전에 제 친구한테 들은 이 가정 고민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말씀드릴게요. 한 6개월쯤 전에 남편이 직장에 이제 부하 여직원과 불륜관계에 있다는 걸 우연히 알게 됐대요. 우연히 남편 핸드폰을 봤나 봐요. 그랬더니 사랑한다, 잘 자, 여보, 어쩌고 하면서 놀라운 거는 나는 집사람과는 이미 끝난 관계고 애들 대학 가면 이혼하고 너랑 결혼하겠다 이제 이랬다는 거죠. 근데 사실 제 친구는 이제 22년 전에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 하나 딸 하나 낳고 이제 그동안에 살아왔는데 이제 그날 저한테 처음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3년 전부터 각방 쓴다 이제 그러는 거예요. 말도 거의 안 하고 원래 사이가 별로 안 좋았는데 3년 전에 크게 싸운 일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지금은 생활비는 자기가 내고 남편은 이제 애들 교육비만 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서로 이렇게 명절에도 안 가고 이제 그런 상태로 한 3년간 살아왔는데 이제 얼마 전에 남편이 딴 여자가 생긴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물어봤죠. 그럼 너 어떡할래?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제 그러는 거예요. 한숨을 푹 쉬면서 내가 처음엔 너무 열받아가지고 당장 이혼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런데 아이가 고3이라 가지고 어떻게 말 한마디 못하고 이제 꾹꾹 눌러 참고 있다가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혼을 해서 좋을 게 뭐가 있나. 내가 지금 이혼을 해서 다른 사람을 만날 생각도 없고 이혼을 하게 되면 이제 아빠가 아무래도 애들을 지원을 안 할 테니까 내가 애들 다 책임져야 되는 나 자신 없고 그리고 재산이라고는 집 한 채 둘이서 이제 공동 명의로 있는데 그거 팔아서 반 나누면 집도 없어지고 이혼을 해서 나한테 좋은 게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 말도 맞는 것 같은데 너는 그러면 참을 수는 있니? 그리고 제가 물어봤죠. 그랬더니 제 친구가 자기는 특별히 남편하고 막 사이가 원래 안 좋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한대요. 그런 거는 꿈도 안 꾸고 그냥 두 사람이 헤어지기만 하면 나는 그냥 현재대로 그 같은 집에서 각자 따로 살면서 아이들만 공동으로 책임지는 그런 상태로 살면 자기는 족하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봐도 남편이 그 여자랑 헤어질 것 같지가 않아서 걱정인데 어떻게 하면 헤어지게 할 수 있냐라고 저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 생각인데 그랬더니 이제 이 친구가 첫 번째는 남편한테 형이 있대요. 그래서 형한테 알려서 도움을 받을까? 아니면 그 여자 부모한테 알린다든가 아니면 이제 심지어 요즘 많이 하는 상간녀 유죄를 청구 소송할까? 그런 것도 생각해보고 아니면 내가 남편한테 잘 얘기를 해서 아이들을 생각해서 정리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할까? 자, 이렇게 고민이 많이 된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그 여자와 남편하고 헤어지게 만들 수 있는지 나한테 저한테 팁을 달라고. 그게 그 친구 얘기였어요. 사실 이게 제 친구 얘기긴 하지만요. 제가 최근에 이런 상담 많이 받습니다. 중년 한 50대 중반, 후반쯤 됐는데 남편이 이제 갑자기 정색을 하고 그런다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당신과 아이들을 위해서 희생하며 살았으니까 이제부터는 나도 내 인생을 살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 자유롭게 살고 싶다 이러면서 이혼해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경악을 금치 못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뭐가 있다? 다른 여자가 있는 경우가 한 절반 이상 되더라고요. 자, 이런 상담 제가 요즘 많이 받습니다. 자, 엄청난 충격이죠. 아니 20년 몇 년 동안 이 애들 키우면 이제 그 다음에 좋은 시절이 올 거야. 그리고 참으면서 살았는데 배신감이 엄청납니다. 자, 내 배우자가 외도를 한다. 그러면은 선택은 사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난 용서 못해. 나는 못 참아. 이혼. 이게 제일 어떻게 보면 간단하고 쉬운 결정이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래도 남편이 나한테 돌아왔으면 좋겠어. 가정을 돌아왔으면 좋겠어 하고 관계 회복을 위해서 노력한다.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이런 입장이 있을 수 있고 세 번째는 뭐냐면 관계 회복은 이미 안 될 것 같고 마음이 돌아오는 것은 안 되지만 난 이혼은 안 해. 현상 유지. 정답은 없어요. 셋 중에 자기의 상황과 기질에 맞는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정답은 없어요. 뭐는 옳고 뭐는 틀렸다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는 세 번째를 선택했어요. 현상 유지. 어차피 남편과 관계는 나쁘지만 그래도 헤어지는 것보다는 지금이 나는 좋아. 결혼을 유지하기를 원해. 자, 이런 입장을 선택한 거죠. 저는 제 친구 입장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젊은 날에는요. 남편이 바람핀다 이렇게 되면 파르르 떨면서 난 절대 못 참아 이혼해! 자, 이런 결정을 하기가 쉬워요. 왜 남아있는 인생이 길잖아요.
하지만 중년이 되면 좀 다릅니다. 중년이 되면 훨씬 그리고 오래 살았기 때문에 생활과 현실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그래서 현실적인 선택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제 친구가 얘기한 것처럼 그래요. 내가 지금 이제 중년에 이혼을 해서 다른 상대를 만나기는 너무 어렵고 또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남편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고 그다음에 가장 현실적으로는 돈이에요. 집 팔아서 반 나누면 나는 집도 없어지고 노후 나 혼자 책임지기 너무 무서워. 이러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용감하게 나 이혼할 거야. 이렇게 버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요 남편이 그 여자와 헤어지기만 하면 난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뭐 저는 동의합니다. 어느 정도요. 다만 제가 친구한테 한 충고가 있습니다. 이제 그거 좀 말씀드릴게요. 남편을 어떻게 해서 너한테 돌아오게 한다든가 가정을 못 떠나게 한다든가 이런 건 너의 착각이다. 제가 그랬습니다. 왜 착각이냐? 이게 냉정하게 얘기하면은요. 제 친구 남편의 이제 머릿속에 아내의 존재가 있어요. 그 사람 머릿속에 지금 뭐가 가득 차 있죠? 제 생각엔 딱 머릿속을 열어보면 이 일이 한 50% 이상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여자가 한 40%쯤 있을 것 같고 나머지 10%는 이제 아이들이 들어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자, 제 친구인 아내인 제 친구의 비중은 거의 없을 거예요. 자, 상대방한테 내가 전혀 중요한 사람이 아닌데 내가 어떻게 한들 그 행동에 영향을 받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요. 감정의 끈이 연결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관계가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특히 부부는 더 하죠. 아주 감정의 끈이 굵고 튼튼하고 여러 방면으로 얽혀 있어야 그 관계가 유지되는데 제 친구 보면은 일단 3년 전부터 각방 썼지 대화도 거의 안 하지 심지어 돈도 같이 안 나눠 쓰지. 남편과 제 친구의 이 감정의 끈 너무 약해요. 아주 신랑같이 이어져 있는 거거든요. 아이들의 부모라는 것.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반면에 그러면 남편의 그 상간녀, 부하 여직원이라고 하니까 같은 직장 다니잖아요. 매일 볼 거잖아요. 그리고 같이 일에 대해서 의논을 할 거잖아요. 감정의 끈이 얼마나 굵고 튼튼하겠어요. 자, 두 사람의 사이가 비교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뭐를 해서 저 두 사람을 헤어지게 만들겠다. 이런 생각은 무리다. 제가 그동안에 해보니까 너 바람 폈지? 너 누구랑 불륜관계지? 이렇게 하고 남편을 쪼면은요. 남편들이 굉장히 자존심 상해하고 그거 가지고 반성을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화내고 반작용이 훨씬 강해요. 특히 지금 제 친구처럼 뭐 형한테 알리고 뭐 그 여자의 부모한테 알리고 뭐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한다든가 제3자가 개입해서 남편한테 이제 야단을 치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자면 내가 직접 야단을 못 치니까 그 순간 남편은 나를 뭘로 본다? 원수로 본다. 자, 이렇게 해서 그런 적극적인 행동을 하는 순간 제3자를 개입시키는 순간 남편과 나의 그나마 이렇게 신랑같이 이어져 있던 감정의 끈이 완전히 끊어져 버리거든요. 만약 그 여자와 헤어지게 되더라도 나와는 감정의 끈이 끊겼기 때문에 돌아오기 어렵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저는 제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제 친구한테 물어보더라고 저한테. 그럼 나는 어떡하란 말이니? 나는 정말 이혼은 못하겠고 그렇다고 헤어지게 또 못하고 나는 그럼 어떡하란 말이냐.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그랬어요. 기다려. 가만히 기다려. 조용히 기다려. 왜? 원래 연애 감정이라는 속성 자체가 불안한 것이고 불륜은 훨씬 그보다 다 불안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 사이가 얼마나 됐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 두 사람 사이가 그냥 그 자체로 깨져버릴 가능성은 충분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충분히 있는 그 가능성을 기다리라는 거죠. 근데 그걸 내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가지고 깨버리면 남편과 나의 감정의 끈이 연결고리가 완전히 없어지기 때문에 헤어져도 돌아오지 않지만 만약 그게 그대로 좀 남아있는 상태에서 그 여자와 정리가 된다면 그래도 남편이 가정을 벗어나지 않을 수 있는 현상은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은 난 좀 있다고 생각한다. 저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 얘기가 뭐 보통 얘기하는 의견들하고 좀 많이 다르긴 하죠.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세상 살아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죠. 뭐 당장 요절을 내야 된다. 당장 뭐 회사에 알려라. 뭐 이런 분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저는 제가 오랫동안 봐보니까 그게 굉장히 부작용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 하시면 신중하시라. 그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비슷한 고민 하시는 분들 가능한 의견의 하나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봬요. 안녕.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안녕.